사업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구조도 없고 세팅도 없는 상태에서 AI까지 더해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인터넷에서 상품 하나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1인 사장님들은 그냥 사진 찍고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시겠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상품 아이디어가 나오면 실제로 이게 시장에 팔릴지 검증을 해야 하는데요.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검색량, 키워드 확인까지, 그 다음 소싱처를 찾아야 합니다. 단가를 확인하고 샘플을 받고 채널 수수료와 배송비를 뺀 마진율 계산까지 해야 합니다. 상품이 준비되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카페24용, 네이버용, 쿠팡용 등 각 채널별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올리고 나서부터 CS가 시작됩니다. 배송 언제 되나요? 이 제품 우리 거에 맞는 건가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반품, 환불, 취소, 요청 건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광고. 이 광고를 안 하면 아무도 안 봅니다. 클릭당 얼마로 세팅하고 광고 소재 만들고 채널별 성과 확인까지. 월말엔 각 채널별 정산 화면을 열어서 숫자를 모으고 실제로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게 상품 하나를 파는 과정입니다. 반복 잡무에 매몰돼서 사장의 시간이 0이에요. 그게 저였습니다. CS 혼자 다 받고 상세 페이지 혼자 다 작성하고 광고 세팅까지 혼자 다 하고 정작 중요한 사장으로서의 시간이 없었어요. 잡다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갔습니다. 이 구조는 그 잡무를 덜어내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각각의 업무를 AI 직원이 담당하게 만드세요. 사장은 실행자가 아니라 디렉터가 돼야 합니다. 그 구조를 오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쇼핑몰을 7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24,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오늘의 집, 카카오톡 스토어까지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 기획, 발주, 상세 페이지 작성, CS 처리, 광고 세팅, 월말 정산까지 이게 다 모두 1인책이었어요. 그 과정을 직접 버티다가 만든 구조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쇼핑몰 운영에 붙이고 있는 AI 직원 조직도입니다. 사장은 디렉터입니다. 방향을 잡고 실행을 맡깁니다. 5개 플러그인이 각자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중 콘텐츠 플러그인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에이전트 폴더 안에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상세 페이지 텍스트를, SEO 스페셜리스트가 키워드를, 비주얼 크리에이터가 이미지를 맡습니다. 커맨드에는 상세 페이지 하나를 만들 때 이 직원들이 어떤 순서로 움직여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클라우드.md는 이 부서의 헌법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저 대신 에이전트가 있고 따릅니다. 먼저 스트래티지 전략 부서입니다. 커맨드 하나, 스트래티지 2 런치. 시장 조사부터 소싱, SEO까지 3단계가 자동으로 이어지고 콘텐츠와 오퍼레이션 팀으로 브리프가 바로 넘어갑니다. 페이즈 1에서는 리서처가 신층 리서치, 경쟁사 분석, 시장 조사를 병렬로 동시에 돌립니다. 페이즈 2에서는 프로덕트 플래너가 포지셔닝과 상품 스펙을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에서는 소싱가 확정 후 프로덕트 브리프 작성과 SEO 최적화가 병렬로 진행됩니다. 내 상품이 잘 노출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 상품명 최적화입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키워드는 클릭수와 결제 전환율 두 축을 기준으로 4가지로 나뉩니다. 클릭도 많고 결제도 많은 핵심 키워드, 클릭은 적지만 결제율이 높은 틈새 키워드, 클릭은 많은데 결제가 없는 허수 키워드, 그리고 클릭도 결제도 없는 정책 키워드입니다. 이 사사분면을 파악하려면 이전에는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판매자 센터에 접속해서 판매 분석 메뉴를 클릭해 상품 검색 채널에서 결제 키워드를 다운받고 마케팅 분석 메뉴를 이동해 유익 키워드를 또 따로 다운로드 받는 수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네이버 쇼핑 연관 검색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익 키워드, 결제 키워드, 쇼핑 연관 키워드, 경쟁사 상품명 벤치마킹까지 일일이 파악하고 분석해야 했습니다. 이 번거로운 단계를 스킬 하나로 담아냈습니다. 입력창에 슬래시를 치면 슬래시 네이버만 쳐도 자동 완성해 네이버 SEO가 바로 뜹니다. 동공안가 상품명 최적화해줘 한 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에이전트인 SEO 스페셜리스트가 호출되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명령어를 만들어 건네줍니다. 저는 그 명령어를 복사해서 맥 터미널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엔터를 치면 자동화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플레이라이트가 판매자 센터에 자동 로그인합니다. 먼저 마케팅 분석에서 상품 노출 성과 탭에 들어가 지난달 유익 키워드를 전부 긁어옵니다. 이어서 판매 분석에 상품 검색 채널 탭으로 넘어가 결제 키워드를 수집합니다. 다시 코어크 창으로 돌아와서 저는 수집 완료만 입력하면 됩니다.
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발견 2가지를 뽑아냈습니다. 이 상품은 이미 동공안가 검색 1위였습니다. 그런데 상품명에 동공안가로 띄어쓰여 있었습니다. 경쟁사 80%는 동공안가로 붙였습니다. 상품명에 들어간 키워드 단어가 13개나 되는데도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잡지 못해 커버율이 85%에 그쳤습니다. 네이버 SEO 분석을 통해 1위를 하면서도 매출이 세고 있던 지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붙여쓰기로 텀수를 10개를 줄이면 커버율이 99% 올라간다고 나옵니다. 결과 파일이 바로 열립니다. 추천 상품명은 물론 단계별 세부적인 분석 결과와 함께 교차 검증 체크리스트, 적용 시 주의사항까지 한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과거 판매자 센터에 직접 로그인해 각 탭에서 CSV를 따로 내려받아 엑셀로 합치고 연관 키워드 추출해 직접 분류하던 작업이 이제 네이버 SEO 명령 한 줄로 끝납니다. 두 번째, 컨텐츠 부서입니다. 컨텐츠 부서는 에이전트 2명이 이어집니다. 키워드, SEO, 상품명은 앞단 전략 부서에서 넘어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그걸 받아 디테일 페이지 플로우 흐름으로 카피와 헤드라인을 잡고 비주얼 크리에이터가 슈퍼노바 상세 페이지 HTML을 조립하고 텍스트필드로 제품 이미지를 만듭니다. 완성된 상세 페이지는 6개 채널에 맞춰 보내지고 마지막에 전환율을 점검합니다. 사장은 방향 검토만 합니다. 이번에 제가 실제로 파는 호스밴드로 상세 페이지 하나를 통째로 맡겨봤습니다. 제가 한 건 입력장에 단 한 줄, 호스밴드 상세 페이지 만들어줘.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어떤 순서로 풀어낼지 정해둔 설계도부터 꺼냅니다. 맨 위 대표 이미지부터 마지막 상담 안내까지 어떤 상품이든 이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매번 새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호스밴드를 얹으면 디자인이 아니라 카피가 먼저 나옵니다.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무엇을 말할지가 정해져야 어떤 사진이 필요한지 그 사진을 어디에 둘지가 정해집니다. 이미지부터 만들면 메시지와 따로 놀고 결국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아니라 카피부터 잡습니다. 제품 사진은 힉스필드로 만듭니다. 보일러, 세탁기, 정수기, 실제 쓰는 환경 6가지를 한 컷씩 뽑아 정해진 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 이 카피한 사진을 한 장의 상세 페이지로 조립합니다. 좌우로 번갈아 흐르는 구성에 카피와 이미지, 설치 영상까지 손볼 것 없이 완성됩니다. 남은 건 카카오 상단과 구매 버튼에 링크를 연결하는 것 뿐입니다. 카피부터 이미지까지 실행은 시스템이 합니다. 저는 방향만 봅니다. 이게 디렉터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마케팅 부서입니다. 애드 매니저는 광고 전략을 기획하기 전에 성과 데이터를 먼저 확인합니다. 애드 옵티미제이션으로 채널별 전략을 잡고 어느 채널의 매출이 얼마가 발생하고 어디서 광고비가 생고 있는지 데이터를 분석해 이번 달 키워드 입찰가와 예산 배분을 제안합니다. 애드 크리에이티브로 소재 카피를 만들고 페이지 CRO로 전환율을 7개 차원에서 진단합니다. 바이럴 오퍼레이터는 재구매 바이럴 담당입니다. 재구매 알림톡과 이메일 시퀀스를 돌리고 바이럴 이메일 설계와 혜택 소재 기획까지 맡습니다. 한 번 사고 끝난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루프입니다. 광고는 감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네이버 검색 광고를 분석해달라고 명령 한 줄만 넣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검색 광고 API에 직접 연결해서 지난달 캠페인, 키워드, 소재 데이터를 통째로 받아옵니다. 광고 관리자의 로그인에 하나씩 내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6월 핵심 요약이 나옵니다. 광고비 903만원에 전원 매출 1억 1357만원, 로아스 1257%, 목표가 300%였으니 크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5개 지표 중 목표를 넘긴 건 로아스 하나뿐입니다. CPC는 오히려 오르고 전환율과 노출 순위는 목표에 못 미쳤습니다. 잘 나온 숫자 뒤에 숨은 문제까지 그대로 짚어줍니다. 이어서 차트로 캠페인별 광고비와 전환 매출, 클릭 단가를 보여주고 그 아래 키워드 하나하나까지 성과 없는 건 빼고 잘 되는 건 더 태우고 입찰가와 예산을 다시 짭니다. 그리고 이건 제안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서 정한 입찰가가 실제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그대로 들어갔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소재별 입찰가가 여기 실제 광고 계정에 반영돼 있습니다. 분석부터 집행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네 번째, 애널리티스, 데이터와 CS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리뷰어는 CS와 VOC를 담당하는 에이전트입니다. 티켓 트리에지로 CS 문의와 VOC를 패턴 분류하면 드래프트 레스폰스가 패턴별 응답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사장은 초안 확인 후 발송만 합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매출 분석 담당입니다. 커맨드 하나면 6개 채널 정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시보드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사장이 직접 숫자를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매출 대시보드 생성해줘 한 줄. 에이전트가 채널별 정산 데이터를 자동 수집합니다.
매출, 수수료, 마진율, 재고 전부 통합해서 대시보드를 올려줍니다. 채널 순위 탭에는 네이버, 카페14, 쿠팡 등 6개 채널 매출 비중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재고 소진 탭에서는 상품별로 월평균 소진량, 안전재고 수량, 마진율까지 테이블로 나오고 발주 알림이 컬러 배지로 표시됩니다. 애널리틱스 탭에서는 14시에서 16시에 유입이 가장 많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는지도 같이 뜨니까 광고 세팅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예전에 각 채널별 정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반나절이 걸렸지만 이제는 세일즈 애널리틱스 커맨드 하나면 바로 의사결정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오퍼레이션 운영 부서입니다. 데일리 루틴 워크플로우 하나면 매일 아침 비서처럼 돌아갑니다. CS 문의 처리, 주문 현황 확인, 재고 변고 체크, SNS 일정 확인, 마지막 광고 성과 요약까지 순서대로 알아서 처리합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 루틴을 돌려봤습니다. 터미널의 명령어 한 줄, 그러면 6개 채널을 돌면서 답을 기다리는 리뷰와 문의만 골라 긁어옵니다. 네이버 리뷰 135건, 쿠팡 59건, 카페24 게시판 11건, 3분이면 끝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어제 처리한 것과 중복은 알아서 걸러냅니다. 258건 중에 오늘 새로 손대야 할 건 24건. 그것만 추려서 유형별로 분류합니다. 만족 리뷰, 불만 리뷰, 규격 문의, 견적 요청, 그리고 급한 것부터 위로 올려줍니다. 오늘 기준으로 사장 판단이 필요한 에스컬레이션이 7건, 그중 최우선 2건이 일주일 넘게 답을 못 준 B2B 대량 견적 의뢰 1건, 2주 지난 납품 확인 요청 1건입니다. 매일 아침 자동으로 상기시켜주는 거죠. 답글 초안도 채널별로 전부 써둡니다. 만족 리뷰엔 리뷰 내용을 읽고 첫 줄을 하나하나 다르게 재구매로 다시 찾아주시고 강아지 산책길이 든든해졌다니 기쁩니다. 이런 식으로요. 3점 이하 불만 리뷰는 초안만 쓰고 자동 발송은 절대 금지로 걸어둡니다. 심지어 볼트 머리가 좁았다는 3점 리뷰가 2건째 반복되니까 상세 페이지에 머리 지른 표기를 보강하라는 개선 제안까지 달아놨습니다. 이 5개가 연결되면 다시 다음 기획으로 이루어지는 순환 루프입니다. 스트래티지에서 컨텐츠 브리프 MD가 만들어지면 컨텐츠로 이동합니다. 컨텐츠가 완성되면 오퍼레이션 브리프 MD로 오퍼레이션과 마케팅이 동시에 받습니다. 병렬 실행입니다. 저는 이 세 게이트에서만 개입합니다. 자, 누가 실제로 써봤는지가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 국내 최초 온라인 철물 판매 브랜드 만들었습니다. 철물이요. 볼트, 너트, 나사, 와이어 같은 철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이게 될지 몰랐습니다. 온라인으로 철물을 판다는 건 그 당시에 거의 아무도 안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철물은 오프라인 철물점에서 직접 보고 사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그 시장을 온라인으로 열어서 7년을 운영했습니다. 현재 연매출 16억 이상, 그리고 그 사업을 저는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말하는 이유는 AI를 써서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AI 시스템을 붙인 이후 반복적인 업무에 쓰던 시간을 기획과 전략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AI 전문가가 아닙니다. 개발자도 아니고요. 실제 사업을 직접 운영에 붙여본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를 처음 만들 때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자동으로 세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제대로 세팅하고 나면 반복적인 업무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누가 이 시스템이 필요한 분들인지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CS 반복 업무를 AI에게 맡기고 저는 사업 결정에만 집중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니요, 저는 CS의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어요 라는 대답을 하시다면 정말 이 시스템이 필요한 분입니다. CS뿐이 아닙니다. 상세 페이지 작업이 밀리고 있다면 상세 페이지 작업부터 시작해보세요. 콘텐츠 업무가 가장 골치 아프다면 콘텐츠 업무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가장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업무를 딱 하나 떠올려 봅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체 구조를 보여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실제로 각 단계별로 어떻게 세팅하는지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어느 단계가 막혀있는지 진단해 두시면 다음 영상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보이실 겁니다. 설명란 링크 눌러서 무료 진단 받아보세요. 오늘도 시스템을 만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